핵심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네이버와 다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추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겨레 경향이 왜 적게 추천되냐가 아니라 네. 어느 언론사 브랜드든 간에 좋은 기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지금 네이버 혹은 포털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예전에 사람이 편집할 때는요 종종 이런 기사를 거네 싶은 게 있었어요. 노동 기사들,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명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화두가 안 됐던 이슈를 새롭게 던지거나 좋은 탐사보도 기획물들을 많진 않았지만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는 첫 화면에 걸었어요. 그럼 그 기사가 큰 힘을 갖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가짜뉴스나 이런 가십성 기사가 많은 게 한국 사회의 고민거리잖아요. 네. 이걸 해결하려면 사람이 뉴스를 직접 편집해서 양질의 기사를 꺼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편집한 뉴스다. 조선일보도 자기 잣대로 편집하는데 네이버가 네이버 주관으로 편집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업자인 건데 네이버 언론이에요. 네. 부인하고 싶겠지만 언론은 자기의 잣대로 편집할 권한이 있어요. 단 책임만 지면 돼요. 그런 포털의 모습이 네. 보고 책임 있는 싶습니다. 포털의 모습. 네, 지금 유튜브보다 못해요. 네이버나 이런 뉴스 쪽 대응을 보면. 사실 예전엔 보통 정치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들 사이에선 다음이 좀 더 진보적인 기사가 많이 노출되고 네이버가 보수적인 기사 노출 편향이 심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요새는 다음에도 보수 성향 기사가 많이 배치된다는 댓글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독자들 체감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셨는지. 예전에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작년 11월에 네. 저희가 한국 리서치와 함께 네. D&I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D&I? 이용자들 스마트폰에 추적기 같은 거 심어서 패널들이죠. 이제 네. 패널들 심어서 네. 뉴스를 본 내역을 추출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네. 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건데 네. 저희 결과가 사실 네. 그렇게 안 달라요. 스트레이트의 결과랑.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본 거는 네. 알고리즘 추천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된 점유율, 언론 점유율을 뉴스를 봤을 때 네이버 기준으로 1위가 중앙일보로 10.6%, 네. 2위가 연합뉴스로 7.7%, 3위가 한국경제로 7.6%. 이어 조선일보 비슷하네요, 뉴스, 매일경제, 아까. 머니투데이, YTN, 이데일리, 네. 서울신문, 서울경제, SBS, 국민일보, JTBC 순이고요. 여기 보수 중심으로 돼 있죠. 이게 네. 첫 번째가 있고, 다음은 이제 다음 중심으로 보면 네. 다음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1위 연합뉴스, 2위 뉴스원, 3위 머니투데이, 4위 뉴시스, 5위 중앙, 6위 조선, 7위 서울신문, 8위 한국일보, 9위 KBS, 10위 MBC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보도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네요. 다음은 중도에 네.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고 네. 네이버는 보수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양대 포털에서 이용된 뉴스를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네.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기사가 많이 소비되고 다음에서는 비교적 연합뉴스 기사가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네.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진보 언론은 둘 다 안 보이죠. 사실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저희가 네. 이번 주에도 김혜리 기자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네. 경향신문에서 이번에 디지털 혁신을 하면서 네. 온라인 대응 기사를 쓰자, 그러니까 실시간 화제 기사를 쓰자라고 결론이 났는데 기자들이 반발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 기사를 쓰는 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기사, 그 인스타그램 기사 이런 걸 막 쓰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나간다는 맞아.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봐서 진보 언론은 그런 기사를 안 쓰려고 하고, 반면에 한국경제와 중앙일보는 그런 기사를 엄청 쓰죠. 맞습니다. 박소영 기자도 얼마 전에 썼지만 중앙일보 노보 네. 노동조합의 그 소식지를 보면 네. 온라인 기사에 대한 대응을 너무 시킨다에 대한 불만이 있었잖아요.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이제 JTBC도 이제 방송 리포트를 하지 않은 그런 때에는 또 뭐 방송 리포트와는 별개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대응이랑 화제성 그런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온라인 기사로. 그러니까 방송을 꼭 만들지 않아도, 이런 주문이 있어서 지금 네. 기자들에 대해 그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아까 네. 설명 못 드리긴 했지만 이제 당연히 네이버와 다음이 다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네. 좀 더 봐야 될 거는 진보 기사를 소비하는 사람이 꼭 진보적인가? 라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네. 구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서 기사를 보는 경향도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진보 언론은 네이버에서 유통되는 걸 보시면 댓글이 대부분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죠. 맞아요. 근데 다음에서는 네. 진보적인 분들이 조중동에 대한 그 문제적 기사를 맞아요. 비판하는 댓글을 맞아요. 달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소비라는 게 네. 이게 돈 내고 보는 정도의 소비가 아니라 네. 포털에서 이용하는 정도는 꼭 그걸 구독해서 보는 게 아닐 맞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변수들도 같이 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입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진보 기사가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면 또 그런 많이 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막 그 진보 기사에 대해서 욕 같은 걸 뭐 쓰기도 하고. 근데 또 똑같이 보수 기사가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보적인 사람이 또 커뮤니티에 올려서 뭐 지적하는 댓글을 쓰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뭐 꼭 진보 그 기사를 보는 게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보는 것만은 아니죠. 아닌 거죠. 네. 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제 좋은 기사가 추천되지 않는 문제는 확실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이트 보도가 네. 짚어낸 알고리즘의 원리와 경향성은 당연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보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플러스 알파의 문제들을 같이 뒤져볼 필요가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계속 주목하는 거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기자협회보도 이제 미디어 비평 기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미디어 전문지로 불리죠. 이 저희와 기자협회보의 그동안 고민은 이게 정치적인 성향보다 그 이상으로 작동하는 건 돈의 논리인 것 같다. 자본력이나 언론사의 대응 능력, 온라인 대응 능력,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사들이 포털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 네, 뭔가요? 작년에 네. 이제 저희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네. 저희가 한국 리서치 함께 그런 조사를 했었다면 네. 기자협회보에서는 그간의 네이버 포털 랭킹에 많이 오른 기사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역시 1등이 중앙일보로 나타났는데 네. 문제는 네이버 많이 본 뉴스에서 조회수 점유율 상위 세계 언론사의 1위와 10위를 기록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뉴스들을 랭킹을 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박현 교수 난생 처음 본 후유증 완치란 말에 속지 말라. 박원순 연락 두절, 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휴대폰 꺼졌다. 백악관 마비시킨 힉스, 트럼프 수양딸 불리는 모델 출신 88년생. 황정민 나와 유리창 꽝, KBS 곡괭이 난동 현장 영상. 81세에 첫사랑과 결혼했다. 83세 여걸에 766억 쾌척. LA 시내라 집 찾아간 집사부 일체, 미국 주민의 16억 피소 당할 판. 어찌됐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선배. 그러니까 엄청 뭐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좀 뭔가 문제점을 발각하고 이런 기사가 아닌 좀 단순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기사들이 그 언론사마다 많이 본 뉴스 상위 1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본 언론사들이 더 많이 본 뉴스들, 그러니까 포털 최상단을 차지했던 기사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중앙일보가 썼던 기사고 다 9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오메. 엄청나게 많이 본 기사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런 뉴스를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기사지만 보수적인 기사가 그렇게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 랭킹에 그러네. 오른 것 중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1등이다를 잘 보면 중앙일보가 보수적이라서 1등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그러게. 가십성 기사를 엄청나게 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 1위부터 10위 기사도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관련된 기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연예인, 가십성 기사 이런 것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들이 네. 지면에 나가는 기사와 별개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추가로 짚어야 될 문제는 이런 기사가 좋은 기사입니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사입니까? 아까 그 트럼프 네. 힉스 그 기사는 네. 국제면 기사예요. 세계의 국제 정세 그걸 제일 많이 알아야 됩니까, 독자들이? 그렇지 않죠. 근데 네이버는 이런 걸 추천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읽히니까. 네이버와 다음이 저희도 알고리즘 원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공개된 걸 토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네. 정말 많은 원리가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네이버와 다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추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겨레 경향이 왜 적게 추천되냐가 아니라 네. 어느 언론사 브랜드든 간에 좋은 기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지금 네이버 혹은 포털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예전에 사람이 편집할 때는요. 박성현 기자 아마 입사 전인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네이버가 물론 비판받았지만 종종 이런 기사를 거네 싶은 게 있었어요.
노동 기사들,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명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화두가 안 됐던 이슈를 새롭게 던지거나 좋은 탐사보도 기획물들을 많지는 않았지만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는 첫 화면에 걸었어요. 그럼 그 기사가 큰 힘을 갖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깔창 생리대 논란만 해도 이제 포털이 그런 기사를 이제 사람이 편집할 때는 많이 걸어서 사회 변화에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취향에 맞게 하고 팔리는 기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네이버 다음 알고리즘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네. 그냥 팔리는 기사를 계속 던지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고 박소영 기자도 아실 거예요. 본인이 쓴 기사 중에 정말 이거는 열심히 공들이고 중요한 이슈고 열악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많이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그럼요. 있는 네. 거잖아요. 이건 알고리즘에 해줘야 될 거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는 뭐 네이버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장해라 이거를 떠나서 사람이 편집해야 된다. 특히 가짜뉴스나 이런 가십성 기사가 많은 게 한국 사회의 고민거리잖아요. 네. 이걸 해결하려면 사람이 뉴스를 직접 편집해서 양질의 기사를 꺼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조중동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걸린 이런 가십성 기사들 이런 건 사실 어디다 걸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각 언론사마다 뭐 조중동이건 한겨레 경향이건 미디어오늘이건 어떤 언론사냐를 떠나서 좋은 기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공을 들이고 열심히 취재한 그런 기사들을 정말 이제 인간이 꺼내서 끌어올려서 그거를 좀 어떻게라도 보게 만들고 약간 1위부터 10위까지 오른 가십성 기사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많이 조회수가 나오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침 신문을 네. 보잖아요, 업무적으로. 그러면 그냥 진보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일보, 국민일보, 뭐 서울신문 여러 신문들을 보면 네. 아 이런 좋은 탐사 맞아. 보도가 있다. 맞아요. 와 그런 게 막 펼쳐져요. 보여요. 근데 포털에는 없어.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막 강의나 네. 이런 거 다녀도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좋은 기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찾아보면 있어요. 있죠. 근데 왜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의 네. 검색 기술이 능한 사람들만 잘 보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포털에 이런 기사를 걸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 최용호 교수 보고서도 얘기했고 스트레이트도 얘기했지만 포털 기사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럼 포털은 자꾸 짜증나 건드리지 마라고 해서 집어치워 뉴스 안 할래. 그래. 자꾸 야 왜 이렇게 우리 편향적이라 그러냐 인간이 안에 이제 알고리즘에 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변명거리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네. 이런 정치적 논란들이 점점 포털을 도망가게 만들고 있어서 혹시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추천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다음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이버 다음 다 알고리즘 추천을 하는데 그래요? 네, 두 가지가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오.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네. 네이버는 에어스라고 하는데 알고리즘 특징이 하루에 포털의 기사가 2만 개 정도가 나와요. 그 2만 개의 네. 기사를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이제 노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기사가 예를 들어서 뭐 박서영 기자가 소리를 질렀다 뭐 이런 네? 뉴스가 있다면 네. 버럭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다면 네. 한국의 언론사 30개가 똑같은 뉴스 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네이버는 이 30개를 다 추천 대상에 넣어서 롤링이라고 하죠. 랜덤 추천을 하는 식으로 해요. 당연히 그 중에 가중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로 검수를 해요. 아. 그래서 2만 개 기사 중에서 하루에 600개에서 800개 정도만 추려요. 오. 이걸 원래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은 랭킹이 없죠. 랭킹이 있을 때는 1위부터 10위까지 비슷한 기사가 다 있었고 다음은 중복 기사 랭킹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음은 비슷한 기사는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기사 중에 딱 한 개 기사만 그 알고리즘 추천에 넣는 방식이기 아. 때문에 차이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기사기 때문에 그 배열 기준을 알 수 없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뉴스 탭에 들어가셔서 기사 하단에 보시면 배열 이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그날 다음이 첫 화면에 걸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선별해서 모은 기사들 한 800개 정도 이것들을 매일 이력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 살펴보실 수도 있어서 또 다음은 1차 검수 후에 네. 몇백 개 기사만 랜덤으로 배열한다. 네이버는 2만 개 대부분을 다 랜덤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쉽게 정리해보면 네이버는 그냥 모든 기사들, 생산되는 모든 기사들에 대해서 그냥 알고리즘 서비스로 이렇게 돌려서 추천을 하는 거고 네. 다음은 그 중에서도
뭔가 중복되는 것들은 거르고 또 어떤 거는 걸러서 뭐 좀 나름 자기들만의 표본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추천을 해준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네. 다음에서 그나마 기획성 기사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상으로 추천이 좀 더 잘 되는 그러니까요. 편이다라고 그렇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7일 어제 이제 네이버가 알고리즘 검증 기구를 꾸린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는지 검증 기구를 꾸린다는 단독 기사를 쓰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네. 네이버에서 2018년에 처음에 알고리즘 관련해서 네. 저 의문이 제기되니까 검증위원회, 네. 그러니까 검토위원회라고 이름 썼더라고요. 네. 시민 그 사회적인 요구는 검증인데 네이버가 만든 건 검토위예요. 검증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해서 교수님들 11명을 이제 어이구.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네. 6개월 동안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아, 그래요?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결론은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가 첫째고 두 번째는 필터 버블을 그렇게 부추기진 않는 것 같다라고 냈는데 네. 사실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알고리즘은 계속 자기 학습을 해요. 그래서 만든 사람조차도 몇 년 지나면 그 원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건 스트레이트보도가 딱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스트레이트보도로 인해서 나와 있는 이제 언론사 편중 문제 이거는 좀 교정을 해야 하지 않나? 혹은 양질의 기사, 다양한 기사 추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알고리즘이 적절한 것인지 뭐 따져보는 기회를 이제 네이버에서 정기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조만간 2차 이제 검증위원회를 3년 만에 이제 만들 것으로 저희가 취재한 결과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선배 그 유튜브도 좀 취재를 하시잖아요. 네, 네.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알고리즘으로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유튜브도 당연히 이제 콘텐츠를 알고리즘에 추천하고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여담인데 이제 네. 옛날에 2017년, 8년 그때 제가 네. 이제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걸 한다고 네. 알고리즘 얘기를 넣었는데 네. 그때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네. 이렇게 어려운 말은 여론조사에 쓰면 안 된다. 이해를 못 한다. 라고 했는데 자동 추천. 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뺐어요 결국. 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알고리즘이란 말이 그래도 널리 쓰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네.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 막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 유튜버가 좀 큰 공을 했죠. 네. 유튜브 알고리즘도 다양한 원리가 있는데 알고리즘들이라는 게 결국 그 네이버 다음 구글 다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단 이게 잘 안 보인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찾아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있긴 한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가짜뉴스를 추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돈을 벌려고 네. 자극적인 걸 너무 추천한다. 맞아요. 이런 비판이 세계적으로 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변화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5.18 북한군 침투설 같은 대표적인 허위 정보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네. 한 1, 2년 전만 해도 그 이제 극우 채널들이 계속 네. 떴어요. 네. 근데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보도 위주로 나올 거예요. 네, 언론사 보도 위주로 나오고 저도 알아요. 그 중에서도 특정 언론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YTN 뭐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닐 모한 이제 네. 구글 수석부사장을 제가 비대면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국내 네. 기자 5명만 불렀는데 네. 저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가서 네. 네, 질문을 했었는데 유착. 네. 이게 지금 가짜뉴스 문제도 있고 네. 하고 네. 그 유튜브가 신뢰도 중심으로 배열한다는데 어떤 언론사에 가중치를 두느냐라고 네. 물으니까 닐먼 수석부사장이 말이 명쾌했어요. 저는 대답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연합뉴스, KBS 하나 더 있었는데 YTN? YTN 감사합니다. 네. 연합뉴스 YTN 출입이시잖아요. 맞다. 연합뉴스, KBS, YTN 세 개를 중심으로 추천한대요. 네. 그러니까 세 개에 제일 가중치가 있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 유튜브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그 나라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요. 특정 패널들 뽑아서.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설문한 것 중에 가장 신뢰도 높은 언론사를 1, 2, 3위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버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주장에 따르면 보수 편향인 거고 네. 근데 저희나 기자협회부 분석에 따르면은 네. 온라인 대응 잘하는 대규모 언론사 위주로 추천해 주는 건데 공통점은 좋은 기사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조차도 네. 이제는 가짜뉴스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검증된 내용, 신뢰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배열을 하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도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신뢰도 조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좀 더 많이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이버도 네. 유튜브도 설명해 주잖아요. 네. 가중치 어디에 세다. 네. 근데 네이버는 이런 얘기하면 절대 답변 안 합니다. 해줘야죠. 물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만 네이버는 뉴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오히려 걸맞은 네이버도 자신있게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신뢰도 조사 뭐 이런 거 했고 이런 건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사실 어떤 답변을 내놔도 그 막 비판하는 세력은 늘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냥 네이버의 그 기업 경영 가치를 가지고 그냥 대답을 내놓는 게 더 오히려 명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냥 사람이 편집하고 책임져라.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꾸 인공지능한테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도 인공지능한테 맡기지만 네. 이제 이렇게 확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이버가 뒤따라오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이버가 네. 왜 이런지도 음. 좀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치권이 나빠서 네이버한테 외압을 주는 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네이버가 사실 그 신사업자잖아요. 규제가 없는 사업에 진출해요. 네이버는 대체로. 얼마 전에 다음에서 있었던 그 카카오 택시 논란처럼 그러면 기존 사업과 부딪히거나 규제를 만들려는 그 시도가 이어지죠. 그럼 네이버와 다음의 목표는 규제 없는 사업을 하는 건데 정치권이 규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다음이 의리돼요. 정치권한테. 아. 그래서 눈치를 보고 논란이 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법이 될까봐 그렇죠. 좀 걱정이 돼서 얼마 전에 저희가 기사 쓴 것 중에 그 민주당 정책위원회 실이 있어요. 네. 그 실 앞에 네이버 관계자 절대 출입 금지 팻말이 붙었어요. 제가 그때 민주당에 찾아가서 로비를 물어보니까 하나 보네. 이 특정 법안을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법을 막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너무 업무가 방해돼서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관계예요. 네이버와 다음은 IT 사업자고 신사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싫어하는 건 없애죠. 조국 힘내세요 실감이 문제가 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이버에 항의 방문하고 나니까 그리고 네이버 실감이 없어진 것처럼 뉴스를 빼는 것처럼 청탁하면서 빼고 알고리즘을 하는 것처럼 네. 이런 거는 정치권이 나쁘다라고 규정할 것만 아니라 네. 포털 역시도 공생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노력을 택하고 해- 있다. 네. 그 저널리즘의 가치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고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기자님 오늘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또 뭐 이런 포털에 대한 문제 제기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다면 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정치권은 항상 그래요. 자신한테 유리한 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뉴스 관련이나 언론 관련해서 정책을 객관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정치권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포털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네. 네, 네. 이정환 대표님이 기사에 이렇게 썼던 표현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야 우리 대표님. 갑자기 표정 막 네. 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네. 하루에 몇 천만 명이 들어와서 뉴스를 보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도망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네. 검증을 받겠지만 네. 어떻게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편집한 뉴스다. 조선일보도 자기 잣대로 편집하는데 네이버가 네이버 주관으로 편집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업자인 건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이버는 연결만 하고 있지 가치 판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언론이에요. 네. 부인하고 싶겠지만 언론은 자기의 잣대로 편집할 권한이 있어요. 단 책임만 지면 돼요. 그런 포털의 모습이 네. 보고 튀는 싶습니다. 포털의 모습. 네, 지금 유튜브보다 못해요. 네이버나 이런 뉴스 쪽 대응을 보면 네. 그런 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해주실 거예요. 좋은 얘기. 예, 많은 좋은 얘기. 포털이랑 유튜브 이렇게 오랫동안 취재한 금 기자님, 네, 몇 년 취재하셨죠? 제가 한 7년 정도 된 네, 것 7년 같습니다. 정도 취재했다 보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야기가 참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미디어 오물오물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뭐 미디어 오물오물은 처음이지만 네. 뉴스다를 원래 했어서 네, 많이 저희 어색하지는- 콘텐츠가 미디어 오물오물이 주력이라서요. 아, 네, 저는 네. 서브.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7년 동안 포털을 취재하신 7년 동안 포털만 네. 취재한 사람 네, 같잖아요. 그러면 포털-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네. 가지 했는데 이제 포털을 좀 집중적으로 하신 건 사실이니까 네네. 네,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우리 금 기자님이 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 다음에도 네, 포털 문제점 또 이렇게 들고 와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하세요. 오물오물 박서연 기자였습니다. 금중경 기자였습니다. 하세요.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